자, 전 시간까지 우리가 메소드의 사용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죠? 메소드는 크게 선언부와 구현부로 나뉜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전 시간까지 우리가 메소드의 문법 어떻게 사용하는가,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몇 개의 메소드를 예를 들어서 메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 그런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5절이죠. 메소드 사용 예제. 이번에는 구체적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 동작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입이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이 없는 메소드입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이 없는 메소드 형식입니다. 요거죠. public void print 메소드죠. 보면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이 없다. 자, 프린트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메소드 호출 시 전달되는 값을 받는 매개 변수가 위치한다 그랬죠. 근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전달되는 값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 void라고 썼죠. void니까 메소드 호출 후 실행해서 종료 후 복귀할 때 아무런 반환하는 값이 없다 이거죠. 자, 여기 public은 여기 접근 제한자입니다. 여기 접근 제한자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곳에서 이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public은 모든 위치에서 이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자세한 거는 우리 뒤에 이제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퍼블릭으로 쓰면 범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이 없는 메소드입니다. 퍼블릭은 모든 위치에서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퍼블릭으로 쓰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접근 제한자 부분에서 학습하므로 지금은 메소드 형식으로 알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메소드 실습 시 앞에 그냥 기본적으로 퍼블릭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접근 제한자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void. 메소드 종료 시 어떤 값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린트. 매개 변수가 없죠. 없으므로 호출 시 어떤 값도 메소드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죠. 보면 자, 코드가 있죠. 자, 읽어보면 다음은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예제입니다. 자바에서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메소드를 메모리에 생성하려면 new 연산자, 우리 앞에서 배열할 때 new 연산자 했죠. 요 new 연산자와 메소드가 구현된 클래스명 갈로 열고를 이용해서 메모리 생성합니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그 객체 지향 가면 클래스 부분에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지금 메소드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라는 언어가 객체 지향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은 우리 뒤에서 배우는데 이제 뒤에서 자세히 학습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일단은 간단한 기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소드 사용하는 순서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8장에 가서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메소드 사용법을 알고 사용하면 됩니다. 자, 보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소스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소드 ex1이라는 클래스다 이거죠. 자, 메인 메소드죠. 우리가 앞에서 자주 본 메인 메소드. 자, 기존에는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메소드 ex1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 하나밖에 없었죠. 자, 근데 이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메소드 실습하니까요. 메인 메소드 외에 지금 보면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더 구현해주고 있죠. 자, 보면 public void print에서 우리 앞에서 본 프린트 메소드죠. 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보면 코드를 구현해주고 있죠. 보면 호출 시에 프린트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콘솔로 출력해주는 기능하는 메소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따로 구현했다 이거죠. 그러면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메소드 사용하는 방법은 메소드 이름으로 호출하라 이거죠. 자, 그걸 이제 메인 메소드나 아니면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자, 지금 우리 지금 같은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에서 지금 호출한다 이거죠.
다른 클래스에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객체지향 클래스 부분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소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다른 메소드에서 호출한다 이거죠. 자, 보면 자, 메인 메소드 메소드 ex1 m1은 new 메소드 ex1 해서 갈로 열닫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자, 메소드를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소드를 메모리에 생성해야 된다 이거죠. 생성하는 방법은 메소드가 정의된 클래스 지금 같은 경우는 메소드 ex1이죠. ex1 클래스 앞에 new 쓰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 쓰고 갈로 열고 닫고 하면 여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메모리에 생성된다 이죠.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생성되겠죠. 지금은 프린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생성이 된다 이죠. 생성이 된다는 의미는 이진 코드로 메모리에 올라간다라는 의미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프린트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면 대입 연산자로 M1이라는 자, 메소드 EX1 똑같은 클래스 타입이죠. 클래스 타입 변수 M1에 자연적으로 할당을 하면 M1 요런 우리가 만든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를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참조 변수.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조 변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대입 연산적으로 할당을 하면 참조 변수 m이 지금 메소드가 생성된 클래스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의 메모리의 위치 값을 가진다 이거죠. 위치 값은 통상 16진수죠. 구체적으로 16진수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참조 변수는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생성된 클래스의 인스턴스 위치를 가리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참조 변수 m이 요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생성된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요 m을 이용해서 우리가 m 프린트 자, 이런 식으로 프린트 명을 호출하면 점이니까 m이 가리키는 위치로 가서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찾아라, 호출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세한 건 우리 뒤에서 하는데 일단은 요게 메소드 사용 방법이 있는 걸 알고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m을 m1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메소드 ex1 갈로 열고 닫고 하면 이제 앞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m1이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참조 변수 m은 써주고 자, 도트 연산자 점 찍고 메소드명 프린트 갈로 열고 호출하면 실제는 메모리 그 위치로 가겠죠. 가서 프린트라는 메소드 요 프린트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죠. 그러면 자, 호출하면 프린트 메소드가 수행되니까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라고 콘솔에 찍고 마지막에 와서 호출한 것을 복귀를 하겠죠. 프린트는 메소드는 지금 보이드로 선언됐으니까 복귀 시 어떠한가 또 반환을 안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m1.print에서 또 호출하죠. 자, 메소드는 필요시 언제든지 이름으로 호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가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찍고 또 복귀를 하겠죠. 또 호출하니까 또 찍고 복귀를 한다 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인 메소드를 수행하니까 종료라는 메시지 찍고 종료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 프로젝트 또 시작이죠. 자바 프로젝트 선택 후 ch07a ch07a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잘못 만들어서 삭제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우클릭해서 딜리트 있죠. 딜리트 누르고 자, 그냥 오케이 하면 패키지 익스플로어에서만 삭제가 되는 거죠. 실제 워크스페이스는 존재하는 거죠. 자, 요 딜리트 프로젝트 컨텐츠 온 디스크 요거 체크해주고 오케이를 누르면 실제 워크스페이스에서 완전히 제거가 된다 이거죠. 자, 자바 프로젝트 선택 후 ch07a 패키지 섹션 01.ex01 클래스 메소드 ex1
자, 메인 메소드 자동으로 나오죠. 자, 이번에는 클래스 내에 다른 메소드가 존재한다. 그죠? 먼저 쓰겠습니다. public void print. 자, 그리고 이 메소드는 단순히 호출 시 메시지만 콘솔로 뿌려준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0행의 프린트 메소드를 구현했죠. 자, 그럼 이걸 사용해야 되죠. 다른 메소드나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자,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먼저 사용한다 이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메소드가 구현된 클래스 이름을 자, new 써주고 메소드가 선언된 클래스 이름 메소드 EX1이죠. 그리고 갈로 열고 닫고 해주고 자, 그걸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똑같은 클래스 타입의 변수 M1에 할당을 한다 이죠. 변수명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변수 명명 규칙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죠. 그 변수 이름 짓는 법대로 이제 지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편의상 M1으로 했죠. 자, 그러면 실행까지 이제 수행하면 메모리에 프린트하는 메소드가 생성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명으로 호출을 해야 되죠. 참조 변수를 이용한다 이제 m1.print. 자, 그러면 자, 발행해서 호출했으니까 프린트를 메소드를 호출했으니까 13행으로 가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출력하고 다시 복귀를 하겠죠. 한번 실행해 보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출력되죠. 자, 그리고 이제 메소드는 우리가 원할 때마다 메소드명으로 호출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3번 호출했으니까 메소드를 출력합니다가 3번 출력되겠죠.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해서 자, 10행으로 복귀 후 이제 12행을 실행해서 종료 메시지를 찍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따라가면 되겠죠. 자, 7행에서 중지했죠. 자, 그리고 한 줄 실행 누르면 자, 메모리에 생성된다 이거죠. 지금 M1 보면 M1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M1이 참조 변수죠. 지금 가리키는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여기 나오죠. 메소드 EX에서 요 위치에 new해서 메소드 EX1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존재한다 이거죠. 그걸 지금 그 위치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 구체적인 숫자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행이 멈췄죠. m1.print 메소드 호출하는 거죠. 우리 이때까지는 스텝 오버에서 한 줄 실행을 많이 사용했죠.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가고 싶다 이러면 그 앞에 있는 요 스텝 인투 단축키가 F4죠. 요걸 누르면 호출한 메소드로 간다 이거죠. 눌러보면 자, 18행으로 왔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줄 실행이죠. 한 줄 실행 누르면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찍고 마지막에 했죠. 다시 한 줄 실행 누르면 9행으로 가죠. 복귀해서 9행으로 간다 이거죠. 다시 m1.print 메소드 호출하니까 여기 스텝 인투 누르면 다시 18행으로 간다 이거죠. 자, 10행 갔죠. 다시 스텝 인투 누르면 18행으로 가서 메소드 수행 후 복귀해서 12행으로 위치하는 거죠. 그러면 종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료를 한다 이거죠.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이 없는 메소드를 한번 우리가 사용해 봤습니다. 자, 처음 하니까 여기 보면 7행처럼 우리가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ew하고 뒤에 메소드가 구현된 클래스명 갈로 열고 해줘야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메소드가 메모리에 생성이 된다 이거죠. 자, 그걸 이런 식으로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에 할당을 하면 이 M1이 그 위치를 가리킨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 9, 10행처럼 이런 식으로 참조 변수 명점 해서 메소드 명으로 호출하면 우리가 구현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일단은 이제 세부적으로 인스턴트 생성하고 참조 변수니 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 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메소드 사용법이 이렇다는 걸 알고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내부 기관, 뭐 내연 기관이 어떻게 동작하고 뭐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고 하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일단은 기본적인 자동차 운전 방법, 사용 방법부터 먼저 알고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기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과정으로 어떤 자동차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죠. 자바도 똑같습니다. 자바도 지금 자바 객체 지향 언어인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익히려고 해도 뒤에 객체 지향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사용법이 이렇다 고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세한 건 뒤에서 이제 설명 들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학습해 주세요.